미국이 21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72시간 내 폐쇄한다는 조치를 취하자 국제사회는 배경 분석에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22일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및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에서 대규모 불법 스파이 행위를 자행해 이른바 영사관이 스파이 속을 되자 미국의 자주권과 국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는 조치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22일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휴스턴 중국 영사관은 외교기관이 아니라 거대한 스파이 센터로 오래전에 폐쇄됐어야 했다고 썼습니다. 이번 미국의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조치는 미국이 중국 공산당을 붕괴시키려는 전략으로 공산당에 중대한 타격을 입히기 위해 본격적으로 가동한 것 중 하나란 분석이 있습니다.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너는 20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세운 중국 공산당 붕괴를 위한 2단계 전략은 먼저 중공을 정시하고 다음에 충돌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제 예전처럼 중국을 협상과 조정 대상으로 보지 않고 본질을 똑바로 직시하고 지속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는 정해놓은 계획 수순에 따라 중공을 공격하면서 공산 정권을 붕괴시킬 일관된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앞으로 미국은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것이며 그동안 중공의 침략 행위를 폭로하는 등 포괄적인 전투 상황을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수개월 전부터 중공 해체를 위해 핵심 인사 4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핵심 참여 인사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레이 FBI 국장 4명입니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맡아 중공 붕괴를 위한 구체적 작전에 들어갔으며 지난 4주간 각계 대중 앞에서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중대한 블록버스터 연설을 쏘았습니다. 바 법무부 장관은 7월 16일 미시간주 제럴드 포드 대통령 박물관 연설에서 헐리우드, 디즈니와 같은 미국 기업의 내부 사정을 공개하면서 중공은 미국 기업에게 이익을 내걸며 끊임없이 압박을 가해 결국 많은 기업들이 굴복하고 말았다며 중공을 맹비난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13일 워싱턴 포스트지에 글을 발표하고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전체주의 정당이라면서 이제 중공을 수동적이고 순진하게 대했던 시대는 지났으며 시진핑은 스탈린의 상속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레이 FBI 국장은 7일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은 2,000건 이상의 경제 스파이 사건과 연루돼 있으며 10시간마다 새로운 사건을 터뜨리는 등 미국의 장기적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지난달 31일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다음 세기를 중공이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 등 동맹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최근 유럽 국가들을 순방하며 반중공 동맹 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배너는 앞으로 미국은 중국의 기술, 정보전쟁 및 경제전쟁 문제에 대응해 완벽하고 일관된 전쟁 계획에 따라 미국 동맹국과 협력할 계획이라면서 중국이 무단 점유한 남중국해를 진압하고 티베트나 인도의 국경 분쟁까지도 지원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번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조치도 이러한 미국 정부의 중공 붕괴를 위한 전략에 따라 시도된 방안 중 하나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지난 40년간 지속해왔지만 실패한 대중정책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중국 공산당원과 가족의 입국 금지와 이번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와 같은 대형 폭탄을 날리고 있으며 이제 중국 공산정권 붕괴를 위해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선 상황입니다.